사모님은 지금 박사님이 얼마나 부자신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탱크하는 건 한 3,000원 정도? 너무한데요? 현금화를 시킨다면 한 100억 정도?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그거가 엄청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정우식 박사님을 모시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단순히 학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컨설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현재 자산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제가 탱크하는 건 한 3,000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좀 놀라겠죠. 3,000원 좀 너무한데요. 모르겠죠. 그런데 그걸 이루어 나가고 있는 가치인지 들고 있는 가치인지 이건 또 다른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3,000원인데 그걸 현재 가치로 그냥 만약에 현금화를 시킨다면 한 100억 정도? 배급의 현금화가 가능한 가능한 거죠. 네, 그럼 사업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사회 가치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사업을 계속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나온다든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냥 계속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건 사업이 아닌 거죠. 사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보통 이제 좋은 집, 만평 되는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사시는 곳은 어디실까요? 사는 곳은 일산입니다. 일산. 일산에 뭐 어떻게 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사시는 건가요? 네. 왜 강남이 아니고 일산이죠? 일산은 살기가 좋잖아.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미국을 가게 되면 우리처럼 아파트보다는 널찍한데 이제 그린이 많잖아요. 네네. 잔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집을 구하는데 제가 무계동에 사무실에 있었지만 그 환경이 가장 유사한 곳이 일산이더라고요. 뭐 산도 옆에 있고 네. 또 널찍널찍하고 그 살다 보니까 생활이 편한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하고 또 집이라는 것은 저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로 모든 시간을 회사에 보내고 사업을 어떻게 키울까 사업에 오리엔트 되다 보니까 저는 주거 환경이라는 거는 그 다음 관심사죠. 직장인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아서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열심히 벌어서 뭔가 재테크도 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되는 것을 찾기도 하고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건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의 모든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사무실도 강남이시고 영산동이신데 댁이랑 그러면은 좀 가까운 요 강남이나 서초구나 이런 쪽 사시면은 좀 편하시다. 이런. 저는 일산에서 교통잼이 걸리게 되면 이 강남까지 한 2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지겨웠어. 근처로 오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면서 음악도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저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데로 옮길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교통체증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부자셨나요? 아니죠. 연탄 배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근면성실한 걸 배웠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 책임감을 다하고 그 배운 게 저는 유산이에요. 부모님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것보다는 그냥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그렇죠.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셨다. 8남매의 장손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부산으로 도시로 나와서 막노동부터 해서 다 우리 5남매를 다 대학을 보내신 분이에요. 와, 그 시대에 대학을 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한테 배운 게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다. 항상 정도를 가라. 이런 부분 배운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었나요? 아니죠.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나왔어요.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한 15년 15년. 근무했죠. 15년 동안에 임원까지 가시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뭐 내가 성과주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를 그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많이 이뤘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꼽으신다면? 저는 처음에
종합상사에서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파트 저를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일을 시키면 잘했던 모양이에요. 뭐 외환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획과장으로 뭐 회사에서 기획과장이라면 브레인이잖아요. 그 기획과장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제화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우리 코론 그룹의 미래의 주역으로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MBA를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코론 홈쇼핑이라는 걸 제가 만들게 돼요. 몇 년도쯤? 그게 98년도 아직 케이블 방송이 다 케이블 방송도 하지 않을 때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보니까 통신 판매라는 게 태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런 홈쇼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그 해의 매출을 250억을 키우죠, 한 해. 그러니까 98년도에 매출이 250억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콜사라는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 통신판매 협회죠, 협회. 한국 통신판매 협회 전신을 제가 설립 멤버예요, 설립 member. 그러니까 뭐 지금 이커머스라든지 모든 쇼핑몰 하는 부분들 자체가 하나 만들어진 전신의 처음에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뭐 예, 쿠팡 예. 이런 그 이커머스 예, 예. 시장을 예. 이제 처음 개척하신. 예, 그 협회로 만든 거죠. 프로덕트,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하나의 채널로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홈쇼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코롱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네.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매 전략이나 새로운 루트를 그렇죠. 만드시고. 왜냐면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에도요. 예. 한 사람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럼 제가 한 해에 10만 고객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0억을 버는 거죠. 네. 가치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왜냐면 장사 개념으로 보잖아요. 장사 개념이면은 매출이 250억인데 얼마를 벌었냐? 이렇게 보는 게 장사 개념이고, 사업 개념은, 가치 개념은, 그래? 그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네가 고정 고객이 얼마라고? 10만 명이지? 그럼 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쿠팡이 고객 획득 비용이 한 사람당 10만 원이었는데 쿠팡이 상장할 때는 120만 원을 쳐줬단 말이에요. 적자가 났는데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LTV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적자지만 미래 가치를 봐서 그 수조가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가치를 가질 때 그 돈이 크게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뭐 매출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매출이 발생되도록 유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렇죠. 사실은 사업의 가치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어떤 사람은 너 현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네. 1,000억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건 현재 이야기잖아요. 현재 이야기. 근데 쿠팡이 예를 들어서 최고 CEO가 지금 돈을 가진 게 얼마였지? 그럼 그 사람도 그거 만들기까지는 저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계속 회사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 동료하고 비교했을 때 너 돈이 얼마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온고잉으로 만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나는 얼마짜리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현물과 미래 가치니까. 그렇지만 사업가들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출발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에서 평생 잘해가지고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은 안정적이고 그거 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아까처럼 뭐도 사고 해서 통장 가지고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 그 분야에 능력이 있어서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해서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과정에서. 근데 누구는 이 사람이 잘 산다, 이 사람이 못 산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부자라서도 그렇지만 부자가 더 되기 위해서 1,000억, 3,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쌓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본다면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미래의 부가 엄청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조금 적게 가지더라도 여러분 미래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라.